갑니다. 자, 이제 2페이지죠. 자, 맨 하단에 보면 이제 숫자 2. 자, 이제 소방기본법부터 진행을 하는데, 자, 거기 개정 전상은 굳이 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 없는데, 자,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그 8조에, 기본법 8조에 보면 소방력 기준에, 자, 사망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자, 이런 소방 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됐던 부분이, 이제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문제 지문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따로 법률에서 이런 말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 따로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학과 특채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학과 특채는 본인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알고들 계실 거니까 이따가 뭐 시행규칙 파트와 연관성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살짝 건너뛰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학과가 아니다, 공채다 그러면 다들 잘 신경 써서 좀 체크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0조, 요 10조에서는 이제 좀 특이사항은 다들 이제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소화용수설비, 그러니까 소방용수설비라는 이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만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1항이었는데, 이제 2항에다가 이제 뭘 만들었어요? 똑같은 시도지사지만 비상소화장치라는 표현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비상소화장치. 그래서 2항에 자, 시도지사는 자, 21조 1항에 따른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어느 지역이냐는 이따가 시행령 파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소방 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 용수 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런 것들을 비상소화장치라고 하고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는데, 과연 어느 곳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3항은 신설이 됐죠. 1항과 2항, 즉 1항에 있는 소방용수시설과 2항에서 만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 파트 가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면 대충 어디서 오는지 거기 또 다 써 있어요. 법 제10조의 뭐 1항에 의하여 또는 2항에 의하여 또는 3항에 의하여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지역이구나. 여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또 뒤집었다 아팠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찬찬히 가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요거랑 관련된 거는 몇 페이지로 또 가야 되냐면 8페이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페이지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돼, 여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갔다 갔다 하면 또 훌러덩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해드리면 되잖아. 이게 몇 조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6조의 5로 내려가는데, 자, 이 16조의 5도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만들어진 겁니다. 자, 뭐냐면, 원래 16조의 5라고 하는 거는 이제 16조의 2, 16조의 3, 16조의 4,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16조가 뭐냐면, 소방활동입니다. 소방활동. 그래서 청본서장은 화재나 인명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신속하게 소방대를 이제 출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소방활동이고, 그 다음에 16조의 2는 소방지원활동, 16조의 3은 생활안전활동, 16조의 4는 보험가입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16조의 5는 이제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자, 면책이란 소방공무원이 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그게 소방활동이라고요. 16조가.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방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피하지 말고 하셔라 이거지. 주눅 들지 말고 하시라는 건데, 자, 그러면 소방에서는 이렇게 면책을 걸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상을 입은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에서 뭘 걸 수 있어요? 그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책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상대방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예?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16조의 6이 따라옵니다. 소송 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소송 지원. 자, 체크하셔야 돼요. 청, 본, 서장은, 소송 지원은 시도의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청, 본, 서장은 16조 1항에 따른 소방 활동 뿐만 아니라 16조의 1항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 16조의 3에 따른 1항에 따른 생활 안전 활동 전부 다 들어가네요. 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인하여 민사상 내지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송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 청본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찾으면 되고요. 또는 행안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찾으면 됩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요것도 옛날에는 이제 2항, 3항 이렇게까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표현을 좀 바꿨고, 그 다음에 3항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있던 일부를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서 과태료에 대한 처분까지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바꾼 내용이죠. 그래서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으실 내용이죠. 자, 그리고 2항은 원래 이제 사이렌을 울린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는 좀 아래쪽 항에 있었어요. 도로교통법에 대한 게 위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던 애는 다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바꿨고요. 사이렌은 언제 올릴 수 있다고 아세요? 이제 훈련하거나 출동할 때. 그게 이제 개정된 거 후, 개정 후 21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모든 차와 사람은 그죠? 밑에 있는 1호, 2호, 그래서 넘기면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리고 그 3항에 나와 있는 사항 말고는 전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21조 2로 갑니다.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자,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출제가 됐었죠. 어디에? 어디 나왔어요? 공채 나왔나? 학과에 나온 거 아니야? 학과에 나온 것 같은데. 학과에 아마 소방자동차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틀리게 설명한 거 찾으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채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과는 요 부분과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이제 심의 절차라든가, 며칠 안에 뭐 알려주고, 며칠 안에 이제 돈 보내주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거 이제 학과에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자, 요게 이제 가장 또 따끈따끈한 겁니다. 자, 건축법에 따라, 자, 공동주택 중,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라는 말. 자, 뭐 어디를 정했느냐죠. 요것도 이따 한꺼번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앞으로는 자동차 전용구역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전용구역. 자,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3항에 보니까 설치 기준이라든가 방해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자, 그래서 이따가 대통령령에서 방해행위 기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확인을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처분으로 내려갑니다. 자, 처분권자 누구예요? 강제처분 누가 해요? 그죠? 누구? 본부장, 과장, 대장. 자, 대장까지 잘 체크하시고. 자, 근데 얘는
그 강제 처분에 대한 게 뭐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제 처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4항과 5항이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강제 처분할 때요. 지금 화재가 나고 있는 지금 이제 긴급해서 빨리 처분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대상물도 있고, 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화염이 번질 우려가 있는,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이런 대상물을 강제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방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할 때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차량이나 물건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고 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항과 5항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자, 이거를 치운다. 자, 차량을 치운다거나 물건을 치운다. 특히 차량을 치울 때는 누굴 부를 수 있게끔? 그죠? 견인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을 하는데 참여한 기관이나 이제 사람이다 그러면 그죠?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4항 본부장, 서장, 대장은 우리 사망에 따라 소방 활동에, 자, 거기 뭐 나오죠?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내용이 그거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킨다. 이런 게 이제 사망에 나온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다가 견인 차량이라든가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원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다 이런 내용이 따라다녀요. 요구가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력이나 차량이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야지. 이제 보상권자가 누구냐를 좀 체크하세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갔는데 이런 견인 차량이나 인력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 아까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런 사항에 이걸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나 의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러면 이런 문구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 밑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안전원으로만 이제 바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뭐 그닥 크게 신경을 쓰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41조로 넘어가는데요. 페이지 4페이지 안전원의 업무가 나와요. 그럼 옛날에 이제 협회 업무에서 안전원의 업무를 바뀌었으니까 그거 이제 바뀐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게 이제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그리고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두 가지 5호와 6호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회원의 관리. 옛날에는 회원의 자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회원의 관리라고 그랬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옛날에는 회원의 자격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죠. 거기서 회원의 관리로만 그냥 남겨놨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는 뭐 외우거나 하실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엔 협회 정관, 그때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전원의 정관이라고 해서 딴 데다 미루지 않고요. 그냥 법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여기는 거의 옛날과 비슷합니다. 자,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원과 임원, 그리고 이제 직원에 관한 사항 등등등. 근데 옛날에 협회일 때는 뭐도 있어요? 회비와 관련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회비에 관련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44조 안전원의 운영의 경비. 옛날에는 이제 협회일 때는 뭘로만 했어요? 회비라든가 사업 수입 등으로만 충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원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해서 충당해?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즉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이라든가 회원의 회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산운용 수익금까지도 다 이런 걸 가지고 재원으로 충당한다. 자, 그리고
똑같은 협회도 법인이고 안전원도 법인인데요. 옛날에 협회일 때는 사단법인이었고 지금 안전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법인이 다르죠. 사단과 재단. 근데 재단은 사실 재물을 갖고 만들어진 법인이 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은